자, 8월 15일 날 한국의 광복절이고 홍범도 유해를 송환하니 해서 뭉가리가 나름 또 반일과 또 민족 의식이니 고취시킨다고 하면서 북한하고의 평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프간 함락되는 날 한반도 평화 공고한 제도화를 말한 뭉가리, 그리고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한 뭉가리, 참으로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프간은 완전히 그냥 함락이 되어가고 있는데 뭉가리는 그날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다. 남북이 올해 UN 동시가입 30년을 맞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공고한 제도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분단은 성장과 번영, 항구적 평화를 막는 강고한 장벽으로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며, 비록 통일에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문이 말한 한반도 모델은 통일에 이르기 전에 남북 공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이를 통한 동북아 번영의 기여, 이런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문은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 섬나라에서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막대하다. 좌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대륙으로 연결되면 연결되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기껏해야 중국하고 러시아, 이 볼 것도 없는 두 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익이 막대하다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문이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모종의 뭔가를 꾸밀 거다. 이날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탈레반과 18년 만에 아프간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기사들이 제2의 베트남이 될 거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작년에 2월 29일 날 18년 최장기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미국과 탈레반이 서명을 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18년 4개월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3,000명 그리고 한 8,000여 명의 나토군이 14개월 안에 전원 철수하기로 했어요. 작년 3월 달에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작년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2월 말에 이 아프간 특사를 임명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특사와 탈레반 최고 협상 대표가 카타르 도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협정에 서명했고, 협정은 탈레반은 소속 대원이나 알카에다를 포함한 다른 어떤 개인 집단이 아프간 영토를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군 13,000명과 나토군이 135일 이래 8,60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탈레반이 테러 방지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조건부 협정 서명 14개월 이후에 나머지 미군이 전원 철수하고 UN 안보리의 탈레반에 대한 제재도 해제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4개월까지 작년 3월 전개된 이 전쟁, 그래서 미군 2,500, 나토 동맹군 3,500명이 숨지고 미국이 전비로 2조 달러, 2,400조를 쏟아부었죠. 자,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또 한편으로 아프간 지원이 1조 달러, 그래서 총 2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가 훈련시킨 아프간 정부군도 6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자, 그때 탈레반이 이 협정 맺었다고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이
다 철수하고 나면 북베트남이 73년 1월에 파리 평화 합의 이후 2년간 예의를 차린 이후에 정권을 전복시켰는데 탈레반은 얼마나 그 기간을 둘 건가처럼 이야기했고 트럼프는 탈레반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 얻은 동맹인 것처럼 칭찬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당시 백악관에서 탈레반 지도자들과 머지않은 미래에 만날 거고 그들은 테러리스트를 죽일 것이며 많은 나쁜 사람을 죽일 것이며 그런 싸움을 계속할 거다라고 말하며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돌아갈 거라고 했지만은 그건 다 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탈레반은 이 서명하고 난 뒤 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며 이 서명을 승리로 자축했는데 그때 협정 서명이 탈레반의 흰색 터번이 머리에 두르고 있는 터번이 백악관의 오만함을 무찌른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탈레반의 자축 분위기에 승리를 선언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걸 알지만은 아프간의 승리는 평화 번영 속에서 달성이 된다.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 합의만 해놓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군 시기와 아프간 정부 탈레반 간에 또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건 나중에 결렬됐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덤성하게 합의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맺은 것도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뭉가리가 이 지금 이야기했던 남북 간의 평화의 공고한 제도라는 부분도 결국 평화입니다. 자, 여러분, 아프간이요 왜 다시 탈레반한테 넘어갔겠습니까? 저 탈레반이요 당시 소련의 공산 위성 정권을 무너뜨리고 90년대에 권력을 잡았다가 온갖 세계의 해교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를 불러 모아가지고 테러를 일삼고 당시 여성 아동에 대한 학대,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바미안 섣불 같은 문화유적의 파괴 등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지독한 이슬람주의자의 면모를 보였죠. 그래서 당시 세계가 다 학을 기리고 있는 차에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저질러서 3,000명의 미국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비행기 4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계 무역센터 빌딩 등 4개의 큰 건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저렇게 다 폐주해가 뿔뿔이 흩어져서 산속에 숨었다가 저것들이 20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베트남의 월맹이라는 것은 나라의 행태를 갖추고 있었고 당시 소련과 중국이 뒤에서 후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형태가 있으면서 또 월남 안에다가 베트콩이라는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을 심어가지고 내부에서 흔들고 이러면서 미국이 견디지 못했지만은 탈레반은 정부도 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프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숨어서 미국에 대한 게릴라전을 또 테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민병대 50명에서 시작해서 96년에 이들이 소련을 몰아내고 당시 아프간을 다 장악을 했죠. 자, 한때 미국이 자기들이 무기를 줘서 소련에 대항하도록 만들었던 탈레반 정권을 찝찝했지만은 중동의 파키스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이 승인을 하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알카에다, 즉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유착이 됐죠. 사우디에서 쫓겨가 수단 등에 도망가 있고 이런 빈 라덴이 탈레반이 숨겨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됐고 그래서 미국이 몰아내기 시작했고 이들은 패주를 했지만은 미군의 공격에 황야와 계곡 산악에서 게릴라로 다시 환생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바이든이 욕은 먹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졌을 때 어떤 사태가 오는가를 본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소수의 미군 부대를 남겨둬서 세계로 복귀한 미국이 적어도 명분상의 전쟁에서 패주하는 모양은 보이지 않도록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이 가불 공항에서 보였던 행동들은, 그 장면들은 미국이 베트남 사이공에서 패주하는 장면보다 더 미국을 괴롭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바이든 정권은 아마 아프간 패주로 인해서 또 상황 판단에 대한 미스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말려들 거고, 벌써 미국 안에서도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난들이 정보기관끼리의 책임 떠는 거기, 또 미국의 백악관의 정보기관에 대한 규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75년 월남 패망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프간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아프간 국민들이 상당수가 탈레반을 옹호하고 비호했다는 겁니다. 아웃포스트 같은 아프간 전쟁을 다룬 많은 영화를 보면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이고 탈레반이 아프간 주민인 산악지역에 서로가 뒤섞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월남 주민들이 베트콩이고 베트콩이 월남 주민이었듯이 그게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까지도 베트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프간의 상당한 국민들이 탈레반에 대해서 동조를 했고, 물론 카불을 중심으로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나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맛을 본 많은 아프간 국민들은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를 희망했지만 그들조차도 강력하게 아프간의 탈레반의 전통적 해교 방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를 막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빈부격차, 아프간의 빈부격차도 말을 못합니다. 그 아프간의 대통령 궁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청와대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탈출구가 없는 경제 상황. 자, 그 나라가 좋은 어떤 곡물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편 재배가 제일 좋은 산업일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헐벗은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요. 이런 부분이 국민의 불신을 낳고, 그 다음으로 정권의 부패. 군인이 30만인데 실제로 제대로 족보가 잡혀있는 군인은 5만 명도 안 된다. 미국이 1조 달러를 아프간 정부에 줬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 쌓였는지 모르고 대통령이 도망가면서 달러 뭉치를 다 싣고 가지 못해 칼주로 해버렸다. 뻔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출근했던 8월 15일 유일한 강요가 여성 교육부 장관이라 가서 직원들 따돌리고 집으로 와서 BBC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에 비추어서 한번 봅시다. 한국의 친북, 종북적인 사람들이 지금 한 30%쯤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북한과의 평화 운운하는 사람은 친북이고 종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에 동조하는 사람이나 한국의 북한과의 평화를 운운하고 미군 철수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커져서 지금 문갈이라는 집권 세력을 만들었고, 집권 세력은 북한하고 공고한 평화의 제도화를 말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프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첨단 무기고 교육 훈련을 받은 군대고, 뭐 제가 백령도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할 거라니까 그러지 않다. 국뽕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군 수뇌부 중에 6.25 때처럼 싸울 사람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미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북한에 대한 평화를 언급하는 순간에 우리도 아프간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북에 동조하거나 평화를 운운하는데 찬성하거나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자주국방 운운하는, 자주국방용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한국의 아프간화를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